안녕하세요. 멸콩TV 뉴스투데이 이정은입니다. 세 가지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국, 내가 한동훈 저격수. 한동훈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다. 곳곳에 집안 싸움, 밥그릇 싸움, 민주당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신당 창당을 한 조국이 여당과의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조국은 13일 오후 부산 중구 부산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 창당 선언을 했습니다. 신당 창당을 하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적하고 현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고발 사주 의혹을 지적했는데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인 당시 손준성 검사가 유시민 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입니다. 1심 법원은 지난달 31일 의혹의 중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조국은 한동훈은 손준성 검사를 징계하기는커녕 검사의 꽃이라는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다며 왜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는지 답해주기 바란다고 했고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관계 등도 지적했습니다. 또 조국은 누가 더 윤석열 정권과 더 잘 싸우는가를 갖고 경쟁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얘기했는데요. 한동훈과 현 정부 저격수를 자처한 겁니다. 그런데 저격수가 아무나 됩니까? 자격이 돼야 지적질도 하는 겁니다. 징역 2년 받은 죄인 신분으로 누가 누구를 지적합니까? 영화 친절한 금자씨 한 대사가 생각납니다. 너나 잘하세요.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도 불복하고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당 만들어서 슬그머니 민주당에 합친 다음에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공천받으려고 그러십니까? 국회의원 되면 명예가 회복되는 줄 알고 계시나 본데 착각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싫어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누가 봐줄 줄 알고 있습니까? 현 정부 비판이라는 명분으로 신당 창당해서 야권 세력 모아서 정치적으로 면죄부를 받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속셈이 눈에 다 보입니다. 자기는 죄가 없으니 억울하니 나 좀 바라봐줘요. 개딸들과 친위부대 모아 정치하시는 그분, 이재명과 민주당이 상당히 겹쳐 보입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잊으셨나 본데 죄인의 신부님을 상기하고 자숙하라고 했던 2월 8일 국민의힘 논평 자료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장관은 이미 총선 출마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원수 상금 부대변인 논평입니다. 민주당이 깔아준 준연동형 판에 조국 전 장관이 조국 신당으로 틈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2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이 검찰 독재를 운운하며 자신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한 신당 창당을 예고한 겁니다. 2심에서도 이어진 유죄 판결에도 조금의 반성도 없이 비사법적 명예회복이라는 뻔뻔한 내노란불을 내세우며 총선에 뛰어들겠다는 것입니다. 조 전 장관의 신당 창당 언급은 정치적 신뢰와 민의를 왜곡하는 행위로 자신만을 위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과 원칙을 명백히 무시한 것입니다. 교수로서 양심을 버리며 딸의 부정을 입학시킨 조 전 장관은 열심히 준비한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은 것이며 송철호 전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 하명 수사에 개입한 의혹은 110만 시민의 선택을 왜곡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뜻을 왜곡하거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만장일치로 동의한 준연동형 제도의 문제점을 조 전 장관의 신당 창당 사례를 통해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립형 제도화에서 조 전 장관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겠습니까? 과연 어떤 비례대표 제도가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민주당은 깊이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조 전 장관은 이미 총선 출마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앞에 먼저 반성하시고 자성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동훈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다. 올해는 우리나라에서만 선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60개국에서 40억 명이 넘는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 영국 버밍엄 대학교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닉 치즈먼 교수는 부정선거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었죠. 특히 이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선거 당일이 돼서야 조작하는 건 아마추어다. 전문적이라면 1년 전부터 벌써 선거를 조작한다.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의혹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번 총선도 예외는 아닌 듯합니다. 어제였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지난 7일 관훈 토론에서도 한 위원장은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야당은 이에 대해 싸늘합니다. 한 위원장은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 관리관이 법에 정해진 대로 진짜 날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8조 158조 3항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뒤 선거인에게 교부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관인, 도장이죠. 관인이 인쇄된 용지를 그냥 나눠주고 있다. 바로 이거죠. 특히 본 투표에서는 이와 달리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혀서 투표용지가 나눠지는 점을 거론하면서 본 투표장에서 그렇게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본 투표처럼 사전투표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아울러 한 위원장은 본 투표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똑같은 효력이 있는 사전투표에서 하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는 것은 국민께서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의지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전투표도 본투표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최근 이런 판결이 나와서 또 눈길을 끄는데요. 총선 후보자나 캠프 관계자들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가 당내 경선 전에 선거 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자동 응답 시스템 ARS죠. ARS 전화를 돌린 것은 부정선거운동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어제 나왔습니다. 최근 저도 제 폰 번호가 어떻게 저도 모르게 후보자 캠프까지 들어갔는지, 그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제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여러 후보자 캠프에서 발송한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 발송은 괜찮고 ARS는 안 될까요? 개혁신당 이준석도 한동훈 위원장의 부정선거 언급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여당이 부정선거에 손대는 것은 수준 이하의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인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있음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냥 어르신들 불안감을 조장해서 선거 치르는 이야기다라고 말했는데요. 2021년 대선이 한창일 때 당시 국민의힘 대표로 있던 이준석은 제가 당 대표로 있는 한 눈에 흙이 들어가도 부정선거론자들은 대선 기간 중 당 언저리에도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글쎄요, 부정선거라는 단어에 너무 과잉 반응하는 건 왜일까요? 과연 이준석, 이번 선거에서 무슨 꿍꿍이라도 있는 걸까요? 안전 점검은 사실 과할수록 좋다는 말도 있는데 지금 너무나도 후보 본인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시점에서 누군가의 부정선거에 대한 작은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민주당, 집안 싸움의 어부지리 밥상을 국민의힘에 내어줄 판이다. 민주당 지금 내용으로 지금 홍역을 앓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 출범 책임론 때문입니다. 어제 13일이었죠. 이명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절차상으로 가능하지 않은 공천 신청을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임종석은 공천 신청을 한 서울 중성동갑이 전략지역이라는 절차적 문제를 설명하며 공을 지도부에 넘긴 모양새지만 친이재명계가 임 전 실장 등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의 불출마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계파 갈등의 또 다른 화약고가 될 뻔한 건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조국의 늪이 요즘 한참 상당히 위험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조국은 어제 13일 자신의 고향인 부산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본인의 블로그에 이렇게 입장문을 올렸더군요.
설령 조 전 장관의 신당이 만들어지더라도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 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조국의 신당을 반기지 않는다는 거죠. 조국을 누가 키웠습니까? 민주당이 문재인 아닌가요? 어찌 보면 부모의 뺨을 후려치는 듯한 느낌인데 정말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이런 내용을 바라보면서 이재명은 이렇게 얘기했죠. 친명, 비명 나누는 것은 소명을 외면하는 죄악이다. 글쎄요. 어제 이재명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술은 새부대, 우리는 미래로 가야 합니다. 라고 올렸는데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오늘 개딸들을 위한 초콜릿 선물 준비했나요? 지금까지 멸공TV 뉴스 투데이 이정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